어머니, 그 직원이 예비 며느리가 될 사람입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선희는 찻잔을 떨어뜨렸죠. 뭐? 뭐라고?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후 고급 승용차에서 내린 한 남자가 말했죠. 민정이가 제 딸입니다. 이 순간 박선희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게 됩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아침 7시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민정은 조용히 침실 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어요. 아버지 김 회장이 이미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계셨죠. 민정아, 오늘도 마트에 가니? 김 회장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아빠가 봐도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민정은 아버지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아빠, 저는 정말 괜찮아요. 제 힘으로 살아보고 싶단 말이에요. 하지만 민정아, 내가 굳이 그런 곳에서 일할 필요가 있겠니? 우리 회사에서 일하면. 아빠. 민정이 부드럽게 말을 끊었습니다. 저는 진짜 사랑을 찾고 싶어요. 돈 때문에 저에게 접근하는 사람 말고요. 준호는 제 진짜 모습을 봐줘요. 김 회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가슴 한편이 아팠습니다. 2천억 원의 자산을 가진 기업가로서 딸이 평범한 마트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여전히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민정은 평소처럼 소박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브랜드 옷장 가득한 명품 옷들을 뒤로 하고 일반 브랜드의 단순한 셔츠와 바지를 선택했죠. 거울을 보며 고급 시계를 벗어 서랍에 넣었어요. 대신 10,000원짜리 손목 시계를 찾습니다. 다녀올게요, 아빠. 민정이 현관문을 열며 인사했어요. 민정아, 조심해서 다녀와라. 그리고 힘들면 언제든 집에 와. 한편 서울 노원구의 작은 원룸에서는 준호가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28살의 평범한 회사원인 준호에게 아침은 항상 바쁘고 단조로웠어요. 준호야. 옆방에서 어머니 박선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제 결혼할 거야? 엄마가 괜찮은 애 소개해 줄 테니까. 어머니, 저는 민정이면 충분해요. 준호가 라면 젓가락을 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정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박선희가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그 마트에서 일하는 애 말이지. 준호야, 현실을 봐라. 내가 대학까지 졸업했는데 마트 직원과. 어머니. 준호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민정이의 직업이 뭔 상관이에요? 사람은 마음으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박선희는 아들의 말에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어요. 50이 넘은 나이의 그녀는 여전히 사람을 신분과 직업으로 판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준호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집안 좋은 애들 많아. 굳이 그런 애와. 어머니, 저는 늦었어요. 준호가 가방을 들며 서둘러 나갔습니다. 어머니와 이런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였어요. 지하철 안에서 준호는 민정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퇴근하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곧 민정의 답장이 왔어요. 고마워. 오늘도 열심히 일할게. 사랑해. 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정은 정말 따뜻하고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비록 마트에서 일하지만 항상 성실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민정이 준호는 너무 소중했어요. 민정 역시 지하철에서 준호의 문자를 보며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2년 전 카페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준호는 민정의 외모나 직업에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오직 민정이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해줬습니다. 준호는 내가 누구인지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민정은 가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2년 동안 준호가 보여준 진실한 사랑을 생각하면 그는 분명 민정의 진짜 정체를 알아도 변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오전 9시, 민정은 마트에 도착했어요. 안녕하세요. 동료들에게 밝게 인사하며 하루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2년 전, 홍대의 한 작은 카페에서 민정과 준호가 처음 만난 그 특별한 날이었어요. 당시 민정은 대학교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김 회장은 민정이 졸업하면 바로 회사에 들어오기를 원했지만 민정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빠, 저는 제 힘으로 살아보고 싶어요. 민정이 아버지에게 말했을 때 김 회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민정아,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니? 아빠, 저는 진짜 사랑을 찾고 싶어요. 제 돈을 보고 접근하는 사람 말고 진짜 저를 봐주는 사람을요. 그래서 민정은 일부러 소박한 옷을 입고 그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러 나온 길이었죠. 그때 옆 테이블에서 혼자 앉아있던 준호가 실수로 커피를 쏟았습니다. 아, 죄송해요. 준호가 당황하며 냅킨으로 민정의 옷을 닦아주려 했어요. 괜찮아요. 민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옷이야 빨면 되죠. 정말 죄송해요. 제가 새 옷 사드릴게요. 준호의 진실된 사과에 민정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대신 다음에 커피나 한 잔 사주세요. 민정이 장난스럽게 말했죠. 그렇게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 중이었고, 민정은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다고 했어요. 둘 다 평범한 대학생으로 보였습니다. 전공이 뭐예요? 준호가 물었어요. 경영학이에요. 그런데 전 이론보다는 현장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요. 준호는 민정의 생각에 감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요즘 대학생들은 편한 길만 찾으려고 하는데. 2시간 동안 대화를 나눈 후 준호는 용기를 내어 연락처를 물어봤어요. 혹시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민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진실한 눈빛을 보고 마음을 열었어요. 좋아요. 한 달 후, 민정은 마트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준호도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고, 민정은 계속 자신의 진짜 정체를 숨겼어요. 민정아, 언제까지 아르바이트만 할 거야? 준호가 가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도 곧 정규직 찾을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민정은 항상 이렇게 대답했어요.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어요. 준호는 민정에게 프로포즈할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민정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준호가 박선희에게 말했을 때였어요. 준호야, 정말이니? 그 마트 직원과 박선희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민정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준호야, 현실을 봐라. 내가 대학 졸업하고 회사 다니는데 마트 직원과 결혼한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니? 하지만 준호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민정을 진심으로 사랑했으니까요. 민정 역시 준호에 대한 사랑이 깊어질수록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숨길 수 있을까? 준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하는 건 아닐까? 그런 평범하고도 특별한 사랑의 인연이 흐른 어느 날, 화요일 오후 2시,
박선희는 집 근처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왔습니다. 평소보다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며칠 전 준호가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정말 마트 직원과 결혼한다니. 박선희는 중얼거리며 카트를 끌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박선희는 50이 넘은 나이에도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었어요. 오늘도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왔던 그녀에게 아들의 연인이 마트 직원이라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언니, 요즘 젊은 애들은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나 봐. 박선희가 친동생 박은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도 준호가 좋아하면 어쩔 수 없지.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 언니는 그렇게 말하지만 난 정말 이해가 안 돼. 우리 준호가 대학까지 나왔는데. 박선희는 전화를 끊고 쇼핑을 계속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계산대에 줄을 섰죠. 민정은 오늘도 평소처럼 밝은 미소로 고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오후 시간이라 비교적 한가했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정이 박선희에게 인사했어요. 박선희는 별말 없이 카트 안의 물건들을 컨베이어 벨트에 올렸습니다. 우유, 야채, 과일 등 일반적인 장보기 품목들이었어요.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민정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계산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포장 과정에서 생겼죠. 포장지 좀 더 주세요. 박선희가 말했어요. 네, 잠시만요. 민정이 포장지를 더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거 말고 더 좋은 걸로요. 이건 너무 얇아요. 죄송합니다. 지금 있는 게 이것뿐이에요. 민정이 정중하게 설명했어요. 박선희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뭐예요? 손님이 요청하는데 못 해준다고요? 정말 죄송해요. 다른 포장지는 지금 다 떨어져서. 아, 정말. 박선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서비스가 이게 뭐예요? 손님 말은 듣지도 않고. 주변 고객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은 당황했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대응하려 했어요.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민정이 동료에게 다른 포장지가 있는지 물어보러 갔다 왔어요.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오늘 입고가 없어서. 뭐가 죄송해요? 박선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손님한테 이런 식으로 대해요? 매니저 불러요. 고객님, 진정하세요. 제가 최대한. 진정하라고요? 지금 누가 누구한테 진정하라고 해요? 박선희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어요. 다른 고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박선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쌓여있던 스트레스와 아들 문제로 인한 짜증이 한꺼번에 폭발한 거였어요. 싸가지가 없네, 정말. 박선희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말씀을 조심해 주세요. 민정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선희의 손이 번쩍 올라갔어요. 뭐라고? 내가 말 조심하라고? 딱. 박선희의 손바닥이 민정의 오른쪽 뺨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계산대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다른 고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가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민정은 뺨을 만지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2년 동안 마트에서 일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고객님,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매니저가 급히 달려왔어요. 뭐가 안 돼요? 직원 교육을 제대로 시켜요. 박선희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고객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몇몇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직원도 사람인데. 박선희는 갑자기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느꼈어요. 서둘러 계산을 마치고 마트를 나갔습니다. 민정은 그 자리에 서서 아직도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뺨이 화끈거렸지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민정 씨, 괜찮아요?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민정이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박선희는 집에 돌아와서도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자신이 잘못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박선희는 중얼거렸어요. 직원 주제에 손님한테 대드니까. 그날 밤 9시 인터넷은 하나의 영상으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직원 뺨 때리는 진상 고객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각종 SNS와 커뮤니티에 빠르게 퍼지고 있었어요. 영상을 찍었던 고객 이민수 씨는 처음에는 올릴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박선희의 행동이 너무 심했다고 생각해서 결국 올렸어요. 정말 이런 일이 있어도 되는 건가요? 마트 직원도 사람인데. 이민수 씨가 영상과 함께 올린 글이었습니다. 댓글들이 폭발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진짜 저런 사람들 때문에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고생하는 거야. 직원분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안타깝다. 요즘 진상 고객들 정말 선 넘는다. 저 여자 신상 공개해야 하는 거 아님? 하지만 일부는 다른 의견을 보이기도 했어요. 앞뒤 상황을 모르는데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되지. 혹시 직원이 먼저 잘못한 건 아닐까? 민정은 집에 돌아와서 이 모든 상황을 모르고 있었어요. 준호에게도 오늘 일어난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오늘 어땠어? 준호가 전화로 물었어요. 응, 평소와 다를 게 없었어. 민정이 억지로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민정의 목소리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정말 괜찮아?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정말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야. 한편 박선희는 친구들과의 단톡방에서 오늘 일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오늘 마트에서 직원 하나 제대로 혼내줬어. 손님한테 대드는 게 어디 있어? 언니, 요즘 직원들 정말 싸가지가 없어졌다니까. 맞아, 고객이 왕이라는 말도 모르나 봐. 박선희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연한 일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언니, 큰일 났어. 박은희가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언니 어제 마트에서 뭐 했어? 마트에서? 장 봤는데 왜? 지금 인터넷 봐봐. 언니가 직원 때리는 영상이 떠돌고 있어. 박선희는 깜짝 놀라 인터넷을 검색해 봤어요. 정말로 자신이 민정을 때리는 영상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조회수는 이미 10만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이게 뭐야? 박선희는 당황했습니다. 댓글들을 읽어보니 대부분이 자신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어요. 진짜 어이없다. 저런 사람이 다른 사람 엄마라니. 아이가 있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신상 공개에서 사회적 제재를 받아야 한다. 박선희는 식은땀이 났어요. 설마 자신의 신원이 밝혀질까봐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어쩌지? 이거 어떻게 해?
박은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모르겠어.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겠지. 하지만 박선희의 예상과는 달리 영상은 계속 퍼져나갔어요. 심지어 뉴스에서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이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객과 직원 간의 갈등이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준호는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이 뉴스를 봤어요. 영상 속 마트가 민정이 일하는 곳과 비슷해 보였지만 설마 하는 마음에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 요즘 정말 세상이 각박해졌네. 그러게요. 저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준호도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가려진 영상 때문에 준호는 아직 그 영상 속 직원이 민정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민정은 출근해서 동료들로부터 영상에 대해 들었습니다. 민정 씨, 어제 일이 인터넷에 올라갔어요. 네, 정말요? 민정은 깜짝 놀랐어요. 네, 그 고객분 욕 엄청 먹고 있어요. 민정 씨 편 들어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민정은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한편으로는 고마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큰일이 될 줄 몰랐거든요. 그냥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다음 날 오후, 준호는 우연히 회사 동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야, 너도 그 영상 봤어? 마트에서 직원 때리는 거. 봤어. 진짜 어이없더라. 저런 사람들 때문에. 준호는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동료가 보여준 영상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잠깐 이거 민정이 일하는 마트 아니야? 준호가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너 여기 아는 사람 있어? 준호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영상 속 직원의 체형이 민정과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아서 일단 침묵을 지켰습니다. 민정이한테 물어봐야겠다. 준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퇴근 후 준호는 민정을 만났습니다. 평소보다 민정의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민정아, 오늘 어땠어? 응, 그냥 그랬어. 민정이 힘없이 대답했어요. 혹시 마트에서 무슨 일 있었어?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민정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진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어제 한 고객이 나를 때렸어. 뭐라고? 준호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누가, 왜? 민정이 어제 일어난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준호는 듣는 내내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영상이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는 거구나. 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너도 봤어? 민정이 놀라며 물었어요. 응, 오늘 회사에서 봤는데. 설마 내가 그 직원일 줄은 몰랐어. 준호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 사람 신원 파악됐어? 준호가 물었어요. 아니, 아직. 그리고 준호야, 너무 큰일로 만들지는 말아줘. 그냥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겠어. 하지만 준호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민정아,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그 사람은 반드시 사과해야 해.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그 영상을 보면서 잘 보이지 않는 가해자의 얼굴을 기억하려 했습니다. 다음 날, 준호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민정이 일하는 마트에 갔어요. 주변 상점들을 돌아다니며 혹시 누군가가 그 여자를 봤는지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틀 전에 마트에서 소란 피운 여자 보셨어요? 준호가 근처 카페 사장에게 물었어요. 아, 그 일 말이에요? 저도 그 소리 들었어요. 정말 어이없더라고요.
혹시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하세요? 글쎄요. 나이는 50 정도 되어 보이고 키도 작지 않고 옷은 꽤 고급스럽게 입고 있더라고요. 준호는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정보를 수집했어요. 그런데 한 가게에서 중요한 정보를 들었습니다. 아, 그분이요? 가끔 이 동네에서 봐요. 아들이 있는 것 같던데. 젊은 남자랑 가끔 같이 다니더라고요. 아들이요? 준호는 더욱 관심을 보였어요. 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꽤 잘생긴 남자였어요. 준호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준호는 어머니 박선희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어머니가 불안해 보였거든요. 어머니, 요즘 어디 다녀오세요? 왜? 그냥 장 보고 친구들 만나고 그러지. 어제는 어디 가셨어요? 박선희는 잠시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어제? 그냥 집에 있었어. 하지만 준호는 어머니의 가방에서 이틀 전 날짜가 찍힌 마트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그것도 민정이 일하는 그 마트의 영수증이었어요. 설마. 준호는 끔찍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설마 어머니가.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준호는 민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정아, 너를 때린 그 사람 어떻게 생겼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어? 왜 갑자기? 찾았어? 아니, 그냥 궁금해서. 민정이 설명하는 가해자의 특징들이 하나하나 어머니와 일치했어요. 키, 나이, 옷차림, 심지어 말투까지도요. 준호는 식은땀이 났어요. 설마 자신의 어머니가 민정이를 때렸을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상황적 증거들이 너무 명확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준호는 밤새 고민했어요. 만약 정말 어머니가 민정을 때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날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겠다고요. 준호가 진실을 찾으려 노력하는 동안 박선희는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었어요. 인터넷에 올라온 영상 때문에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하지? 박선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다음 날 낮, 박선희는 평소처럼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선희야, 요즘 표정이 왜 그래? 친구 김영희가 물었어요. 아니야, 별일 없어. 박선희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혹시 그 마트 영상 때문이야? 다른 친구 이순자가 끼어들었어요. 박선희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영상? 요즘 인터넷에서 난리 나는 그거 말이야. 마트에서 고객이 직원 때리는 영상 있잖아. 아, 그래? 나는 잘 몰라. 박선희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정말 어이없더라.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때리면 어떡해? 저런 사람은 사회적 제재를 받아야 한다니까. 박선희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어요. 미안,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어. 먼저 갈게. 집에 돌아온 박선희는 다시 인터넷을 검색해 봤어요. 영상의 조회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었고 댓글들도 더욱 거세졌습니다. 진상 고객의 실체를 공개해야 한다. 이런 사람은 마트 출입 금지 시켜야 해. 직원분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박선희는 댓글을 읽으면서 점점 화가 났어요. 자신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직원이 먼저 불친절했는데. 박선희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박선희는 익명으로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영상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 직원이 먼저 불친절하게 굴었을 수도 있어요. 고객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한 건 직원이에요. 요즘 직원들이 너무 건방져요. 손님을 뭘로 보는지. 하지만 박선희의 댓글들은 오히려 더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고객이 정당한 요구를 했다고 해서 폭력을 쓸 이유는 없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때리면 안 되지. 혹시 본인이세요? 마지막 댓글을 본 박선희는 식은땀이 났어요. 혹시 자신의 정체가 들통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가 집에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준호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박선희가 물었어요. 어머니. 준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 준호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이틀 전에 우리 동네 마트에 가셨나요? 박선희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니? 답변해 주세요. 가셨나요? 안 가셨나요? 나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박선희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준호는 어머니의 가방에서 찾은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죠? 박선희는 할 말을 잃었어요. 분명히 그 마트 영수증이었고 날짜까지 정확했습니다. 그건 어머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그날 마트에서 뭐 하셨어요? 박선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장을 본 거야. 왜 그런 걸 추궁하니? 장을 보시면서 다른 일은 없으셨나요? 다른 일? 무슨 다른 일? 준호는 핸드폰을 꺼내 그 영상을 보여줬어요. 이거 보세요. 박선희는 자신의 모습이 나오는 영상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건 어떻게? 어머니가 맞죠? 이 영상 속에서 직원을 때리는 사람이 어머니 맞죠? 박선희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준호야, 그 직원이 먼저. 어머니. 준호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어떤 이유가 있어도 사람을 때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직원이 너무 불친절했어. 손님 말도 제대로 안 듣고.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가장 어려운 말을 해야 했습니다. 어머니, 그 직원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긴 누구야? 그냥 마트 직원이지. 준호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분이 제 여자친구입니다. 박선희는 준호의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뭐라고? 박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가 때린 그 직원이 제 여자친구 민정이에요. 제가 2년째 사귀고 있고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박선희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린 거였습니다. 설마 정말이니? 농담이지? 박선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준호는 핸드폰에서 민정과의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둘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 생일을 축하하는 모습, 데이트하는 모습들이었어요. 보세요. 이게 제 여자친구 민정이에요. 어머니가 때린 바로 그 사람이에요. 박선희는 사진들을 보며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영상 속에서 자신이 때린 그 직원이 아들의 연인이라니. 아니야, 이럴 수가. 박선희가 중얼거렸어요. 어머니, 저는 정말 화가 나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그 사람을 때리시다니. 준호야, 엄마가 몰랐어. 정말 몰랐어.
박선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몰랐다고요? 그럼 몰랐으면 때려도 되는 건가요? 상대방이 누구든 사람을 때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박선희는 할 말을 잃었어요. 아들의 말이 맞았거든요. 그렇지만 그 애가 너무 불친절했어서. 어머니, 준호가 소리쳤어요. 민정이가 얼마나 친절하고 좋은 사람인지 어머니도 알잖아요. 제가 얼마나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는데. 하지만 난 그 애가 마트 직원인 줄 알았어. 그게 문제예요. 준호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어요. 어머니는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마트 직원이면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박선희는 아들의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로 자신이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준호야, 엄마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박선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준호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어요. 준호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어머니가 때리셨어요. 이걸 어떻게 용서하라고 하세요? 준호야, 제발. 엄마가 정말 잘못했다고 했잖아. 잘못했다고 말로만 하면 되나요? 민정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세요? 준호는 그날 밤 민정이가 혼자 울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민정이 자신에게는 괜찮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깊이 상처받았다는 것을 말이에요. 어머니, 저는 당분간 어머니와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아요. 준호가 가방을 들며 말했어요. 준호야, 어디 가는 거야? 친구 집에서 며칠 있을 거예요. 제가 마음을 정리할 때까지는 연락하지 마세요. 준호야. 박선희가 아들을 붙잡으려 했지만 준호는 이미 문을 나서고 있었어요. 혼자 남은 박선희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박선희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박선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그날의 일이 머릿속에서 되풀이되었습니다. 자신이 민정의 뺨을 때렸던 순간, 민정의 놀란 표정, 그리고 아들의 분노한 얼굴. 정말 어떻게 해야 하지? 박선희는 중얼거렸어요. 다음 날 아침, 박선희는 이박은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나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인데? 그 마트 직원이 우리 준호 여자친구였어. 뭐라고? 박은희도 깜짝 놀랐어요. 박선희가 어제 일어난 일을 모두 설명했어요. 박은희는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언니, 이거 정말 큰일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준호는 집을 나가버렸고, 언니, 빨리 사과해야 해. 그 애한테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하지만, 어떻게 얼굴을 들고, 언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빨리 가. 박선희는 언니의 말에 용기를 냈어요. 정말로 민정에게 가서 사과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박선희는 용기를 내어 민정이 일하는 마트로 향했어요. 밤새 고민 끝에 직접 사과하기로 결심한 거였습니다. 마트 앞에 도착한 박선희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 민정이가 나를 용서해 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결국 박선희는 마트 입구 근처에서 민정이가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민정이 동료와 함께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박선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민정을 불렀어요. 민정은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를 듣고 돌아봤어요. 그리고 박선희의 얼굴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그때 그분. 민정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네, 맞습니다.
박선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박선희는 그런 시선들이 부끄러웠지만 이번만큼은 참기로 했습니다. 민정 씨,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박선희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민정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갑작스러운 사과에 당황스러웠거든요. 고객님, 괜찮아요. 그냥, 아니에요. 박선희가 민정의 말을 끊었어요. 전혀 괜찮지 않아요. 알고 보니 당신이 우리 아들 여자친구더라고요. 네, 아들이요? 네, 준호요. 박준호, 혹시 아시죠? 민정은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자신을 때린 사람이 준호의 어머니라니. 정말이세요? 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정말이에요. 제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준호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는데 제가 그런 분을 때렸다니. 박선희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지만 박선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민정 씨,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민정은 박선희가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분명 자신을 때린 사람이지만 동시에 사랑하는 준호의 어머니이기도 했거든요. 어머님, 일어나세요. 이렇게 하시면. 아니에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직업으로 차별하고 정말 잘못됐어요. 그때였습니다.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마트 앞에 멈춰 섰어요. 차에서 내린 것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분 혹시 김 회장님 아니야? 김 회장은 딸 민정을 찾아온 거였어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민정이 연락이 안 돼서 걱정이 되어 직접 온 것이었습니다. 민정아! 김 회장이 딸을 부르며 다가왔어요. 민정은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난 것에 당황했어요. 아빠, 왜 여기에? 연락이 안 돼서 걱정됐어. 혹시 무슨 일? 김 회장은 말을 하다가 박선희가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주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어요. 저분이 정말 김 회장님이야? 그럼 저 여직원이 설마 김 회장님 딸이야? 박선희도 주변의 웅성거림을 듣고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민정아, 이분이 누구니? 김 회장이 박선희를 보며 물었어요. 민정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빠, 이분이 준호 어머님이세요. 준호 어머님? 김 회장이 놀라며 박선희를 다시 봤어요. 네, 그리고 이분이 저를 때린 분이기도 해요. 김 회장의 표정이 순간 차갑게 변했어요. 뭐라고? 박선희는 이제야 모든 상황을 이해했어요. 자신이 때린 사람이 단순한 마트 직원이 아니라 천억 자산가 김 회장의 딸이었던 거예요. 박선희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이분이 제 딸을 때렸다고요? 김 회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아빠, 진정해요. 민정이 아버지를 말렸어요. 이미 사과하러 오셨어요. 하지만 김 회장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내 딸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을 어떻게? 회장님, 박선희가 더욱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상황을 믿을 수 없어 했어요. 평범한 마트 직원이라고 생각했던 민정이 실제로는 대기업 회장의 딸이었다니. 아빠, 제발. 민정이 아버지의 팔을 잡았어요. 이분은 준호 어머님이에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님이라고요. 김 회장은 딸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정아,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아빠, 저는 이분이 진심으로 뉘우치길 바라요. 복수가 아니라요. 민정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모든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뀌려는 마음이에요. 박선희는 민정의 말을 듣고 더욱 부끄러워졌어요. 자신이 때린 사람이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에 감동받았어요. 그때 준호가 나타났습니다. 친구로부터 어머니가 마트에 왔다는 소식을 들고 급히 달려온 거였어요. 어머니. 준호가 숨을 헐떡이며 다가왔어요. 준호는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그리고 김 회장이 서 있는 것을 보며 더욱 당황했습니다. 내가 말하지 못한 게 있어. 이분이 내 아버지야. 아버지. 준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응, 김 회장님이 내 아버지이고 나는 평범한 마트 직원이 아니야.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해, 준호야. 지금까지 숨겨서. 민정아. 왜 말하지 않았어? 준호가 상처받은 표정으로 물었어요. 나는 진짜 사랑을 받고 싶었어. 돈을 보고 접근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나를 봐주는 사람을. 민정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준호는 정말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줬어. 그게 너무 소중했어. 준호는 민정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김 회장이 준호에게 다가왔어요. 젊은이, 당신이 준호군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준호가 긴장하며 대답했어요. 제 딸이 당신을 많이 사랑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이 박선희를 보며 말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난 후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박선희가 일어나서 김 회장에게 깊게 절했어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준호가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평생 자존심이 강했던 어머니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민정이 김 회장에게 다가갔어요. 아빠, 저는 정말 괜찮아요. 그리고 이분은 준호의 어머님이에요. 저희가 앞으로 가족이 될 수도 있는 분이라고요. 하지만 민정아. 아빠, 진정한 용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돼요. 민정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저는 이분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김 회장은 딸의 말을 듣고 깊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박선희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일어나세요. 박선희가 고개를 들어 김 회장을 봤어요. 제 딸이 당신을 용서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용서받았다고 해서 이 일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사과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박선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준호가 어머니에게 다가갔어요. 어머니, 정말 반성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준호야.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사람을 직업이나 겉모습으로 판단한 게 정말 잘못됐어. 박선희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민정 씨. 박선희가 민정에게 다가갔어요. 아니, 민정아. 정말 미안했어. 그리고 우리 준호를 사랑해줘서 고마워. 민정이 박선희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저야말로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김 회장도 준호에게 다가왔어요. 젊은이, 제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군요. 네, 정말로 사랑합니다. 준호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좋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면 신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김 회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1년 후에 민정과 준호의 결혼식이 열렸어요. 박선희는 시어머니로서 민정을 진심으로 아끼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일을 계기로 박선희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민정아, 오늘 정말 예쁘다. 박선희가 웨딩드레스를 입은 민정에게 말했어요. 고마워요, 어머니. 민정이 환하게 웃었어요. 우리 준호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박선희가 민정의 손을 꼭 잡았어요. 결혼식 후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박선희는 지역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도 항상 존댓말을 쓰며 정중하게 대했습니다. 박선혜 씨,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복지관 직원이 말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더 배우는 것 같아요. 박선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박선희는 다른 자원봉사자들에게 말했어요. 사람을 겉모습이나 직업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진정한 분은 물질이 아닌 따뜻한 마음에 있어요. 오늘부터 주변 사람들을 더 따뜻하게 대해보세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주변 사람들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면 어떨까요? 누군가에게는 작은 관심과 존중이 인생을 바꾸는 큰 힘이 될 수 있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